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친구가 소개팅을 하겠냐고 해서 별 기대 없이 나갔어요. 한참을 카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연예인처럼 화려한 여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후광이 비칠 정도로 아름다워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네요.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았죠. 생시였고 그 여자분은 인형이 아니라 사람이 맞았어요. TV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 선명한 이목구비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며 가녀린 몸매까지 뭐 하나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이런 여신님과 소개팅을 하다니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대화는 왜 이렇게 잘 통하는지 한참을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리액션도 좋고 잘 웃는 모습이 성격도 좋은 분 같았어요. 소개해준 친구한테 넙죽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소개팅을 마친 후 그 여자분께 애프터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말았죠. 저렇게 예쁜 분이 평범한 내가 성에 차지 않겠지 싶으면서도 오기가 생겨 대시해보기로 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그 여자분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당연히 답변은 들을 수 없었고 허공의 메아리였죠. 하지만 꾸준하게 진심을 전한다면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연락을 하고 무작정 쫓아다니기를 6개월, 드디어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많은 남자들로부터 대시를 받아봤지만 저처럼 인내심과 끈기가 있는 사람은 처음이라네요. 감동을 받았는지 웃는 그녀를 보면서 바로 사귀자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오케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녀와 손을 잡고 걷는데 마냥 행복하고 꽃길을 걷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난데없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는 인터넷에서 잘 알려진 인플루언서더라고요. 인플루언서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SNS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하더라고요. 화려한 외모와 눈에 띄는 옷차림 역시 구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였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다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뛰어난 외모적인 장점을 활용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돈을 버는 것도 그녀의 능력이라면 능력일 테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모든 일상을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생중계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트를 하는데도 카메라를 먼저 들이대는 그녀, 다가와서 말을 거는 수많은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 앵글 속에서 시종일관 웃고 있는 그녀는 아름답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연예인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 삶을 즐기고 있는 듯 했어요. 연애를 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회의감이 들고 점점 그녀에게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그녀의 인기를 시샘하는 누군가가 폭로를 하게 된 거죠.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한 삶이 모두 가짜라는 내용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과거 성형 전 사진이 떠돌았고 그녀가 사는 곳, 몰고 다니는 차의 실제 주인들이 증언을 하는 등 인터넷 게시판이 시끌시끌했어요. 저 역시 혼란스러워서 연락을 해봤지만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어요. 인터넷에는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읽는 저 역시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녀의 외모에 홀리듯 반해서 연애를 시작한 건 맞지만 진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나 봐요.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틀을 꼬박 밤을 새우고 있는데 그녀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췌한 그녀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일인 거냐고 세세하게 묻기보다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쉬고 난 후 그녀가 먼저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원래 연기자 지망생이었대요.
하지만 오디션에 번번이 떨어지면서 돈도 떨어지자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때 한 소속사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성형 수술을 권하며 인플루언서부터 시작해서 500만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인기를 끌면 연기자로 데뷔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절박한 상황에서 그 소속사가 구세주처럼 느껴져서 그러겠다고 하면서 성형을 위해 여러 번 수술대에 올랐대요. 데뷔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영상을 찍고 활동을 하면서 구독자를 모아서 결국 인플루언서가 되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대요. 오히려 영상에서 보이는 화려한 삶을 위해서 먹는 것과 입는 것까지 제한받아야 하고 성형 부작용에 시달려서 건강도 온전치 못했다고 하네요. 소속사가 만들어준 가짜 삶 속에 행복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24살의 그녀에게 너무 가혹한 짐이 지어진 것 같아 안타까웠죠. 소속사가 만들어준 인터넷 세상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화려하고 빛나는 스타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리고 철없는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일단 그녀를 진정시켰어요. 그녀가 성형 미인인 것도 거짓말을 한 것도 거절하지 못한 것도 그 순간은 다 이해해주고 싶더라고요. 저 역시 혼란스럽고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그녀를 두고 돌아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남아있는걸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녀 곁에 남아있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을 듯해서 강원도 쪽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저는 다행히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해서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눈이 오면 길이 끊기는 강원도 산골에서 오직 둘이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녀 역시 화려하고 주목받는 살보다 지금의 평범한 삶이 좋다고 하네요. 의지할 사람이 오직 둘뿐이어서 그런가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고 애틋한 사랑은 깊어만 갔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그녀와 사계절을 보냈어요. 시끄럽던 여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그녀의 이름도 대중들로부터 점점 잊혔죠. 다시 도시로 갈까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네요. 저 역시 지금의 삶과 지금의 그녀가 좋아요. 이렇게 인생이 흘러갈 줄 전혀 몰랐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어서 더 재미있고 기대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도 그녀와 지금처럼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